이번에 국민의힘 내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체제가 끝나면서 이제 당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내가 1등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관련 기사를 링크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 중에 내가 1등이다. 이 얘기는 나 나간다. 이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당권을 거머쥐어서 소위 이제 유승민식 당 개혁도 하고 싶을 때고 또 정부에 대해서 견제도 하고 싶을 때고 또 대권으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아마 그 이준석 문제도 일정 정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소위 윤핵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바른 소리, 쓴 소리가 입력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대중의 피로감도 일정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게 여론조사잖아요. 예.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만 있는 여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역선택도 있을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들도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할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아무튼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아마 그 당권 경쟁에 도전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다시 설계하는데 순기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할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내가 적합도 1위다 하니까 나경원 전 의원은 당 지지층만 보면 내가 1등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1위가 더 의미 있는 거예요? 일단 최근에 그 뭐 소위 말하는 당권 주자들이 예. 계속 뭔가 올려요. 내가 1등이다, 내가 1등. 예. 이게 뭐 예전에 프로젝트 아이돌 그룹에서 핑미 핑미요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게 좀 떠오릅니다. 내가 나를 뽑아주세요라는 건데 저 나경원 의원의 잠재력은 상당히 인정을 해줘야죠. 예, 왜냐하면은 지금 뭔가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사실상. 예. 그리고 뭐 센 발언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센 발언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들을 하면서 여론의 주목도가 있었다라면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뭐 유승민 의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TK에서도 나도 1등이다 이런 것까지 최근에 올렸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잠재적인 후보군들이고 뭐 그 외에도 안철수 후보, 뭐 김기현 후보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 구도가 그대로 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뭐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이 최근에 이제 방금 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 차출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당대회 자체를 내년 1, 2월이 아니라 한 4월 정도에 열리는 거. 그리고 그래서 장관들 원희룡 아니면 권영세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리고 예전의 사례들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2012년 때 대선하고 그 초반에 당대표가 황우여 대표였거든요. 황우여 대표 같이 약간 안정감 있고 조용하고 이런 게 약간 권영세 장관하고 상당히 오버랩이 돼요. 같은 법조인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아직 뭐 논하기는 이르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권 레이스가 뭐 본격화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데 안철수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아니 뭐 경기지사 후보도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도 과거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네.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다 될 줄 알았는데. 뭐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신경전이 있는 건데요. 예. 제가 볼 때 지금 저런 신경전이 조금 전에 김 대표도 말씀하셨듯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준석의 그 자리가 물러남으로써 윤핵관의 그런 그 입지가 그 안에서는 더 커졌고 윤심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형 당대표를 뽑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뽑는다 하더라도 이 대표 체제로 해가지고 그 총선까지 갈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지지도 얘기했잖아요. 예. 지지도가 저런 지경이라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다 지지도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보고 왜 지지해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가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은 이제 당대표 지금 되고자 하는 뭐 또 자천타천으로 10명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의미가 없고 또 설사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랬는데 나머지 최고위원이 마치 또 그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면은 저기 당원 당규 새로 바꿔가지고선 비상 상황 만들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김준일 대표님. 네. 지금 뭐 윤곽이 다 짜여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석을 해보면 지금 거론되는 후보들 중에 친윤 후보들이 많고 비친윤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독보적이니까 표가 일로 몰리면 승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약에 유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다자 구도가 되면은 승산이 있다. 아. 근데 1대1 구도면은 이를테면 뭐 당심 70에 여론조사 30이거든요. 뭐 이것도 지금 뭐 바꾼다는 얘기까지 뭐 예. 얘기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치고 올라오니까 아예 뭐 당심으로 100% 한 해 만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다자 구도가 될 경우에는 예. 최소 3자 구도에서 4자 구도가 되면은 유승민은 단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윤으로서 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건데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아직은 이르다라는 건데 특히 뭐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윤심의 대변자처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진짜 윤심이 다른 분이 나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쓸려 나갈 수도 있다. 여러 후보들이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철수 의원을 상당히 이제 경계하는 분위기인데 아니 이게 당대표가 대선 디딤돌도 아니고 불출마 선언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안철수, 유승민을 겨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로 그 당이 다시 그 정말 명실상부한 책임 공당으로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불출마 선언 이전에 일단 당대표가 되더라도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후보들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은 이미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기현 후보가 되면은 김기현은 오랫동안 당에 있어서 아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 빚이 많아서 뽑아줘야 될 사람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체가 당대표 되면 내가 공천권을 휘두를 거야라는 전제로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 김기현 의원도 그런데요. 사실은 그 공천권 때문에 당이 흔들리는 게 여야 공이 지금 보여지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 공천권을 당대표가 좌지우지한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한국 정당의 개혁은 요원하죠. 예. 일단 후보들의 윤곽이 좀 좁혀져야 저희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짜여질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